그래서 비타민 C를 복용하게 되면 굉장히 올라가요. 먹는 비타민 C가 있는데 이제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먹죠. 먹을 때 파우더 제품이 있고 캡슐 제품이 있고 정제 제품이 있어요. 파우더 제품은 굉장히 시장의 비타민 C가 굉장히 센데 왜 이걸 억지로 이렇게 파우더로 먹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캡슐이 있는데 캡슐은 그 캡슐 색깔이 투명한 캡슐은 거의 없죠. 흰색이거나 뭐 노란색이거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자신이 굉장히 산화되기 쉬운 성분이거든요. 잘 바뀌는데 이게 캡슐 안에 들어있으면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변했는지 알 수가 없죠. 먹을 때마다 깨면 뭐 파우더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피해야 되겠고, 정제는 비타민 C 말고 이제 딱딱하게 만드는 부형제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조금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아만장은 하루에 9g씩 먹으면 이게 부형제가 엄청난 양이고 그러면 쓸데없는 그 성분들을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파우더를 시끄럽지만 파우더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타민 C를 써봤더니 삶의 질이 보존되고免疫기능이 올라가고 생명이 연장되고 정상 보존되는 경우, 특히 항암 치료와 병행했을 때 효과가 높습니다. 8배 항암 치료를 안 하는 경우 비타민 C를 맞을 때와 항암 치료와 동시에 맞았을 때, 동시에 했을 때가 8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 비타민 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한국에. 배우수가 한 7, 800명 되는 굉장히 큰 단체예요. 여기서 이제 임상 사례로 나오는 것들 보면은 난수암인데, 난수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난수암의 특징이 다시 재발을 잘합니다. 재발해가지고 또 재항암 치료하고, 그때 이제 비타민 C를 병행을 했죠. 그랬더니 부작용이 감소하고 재발이 현재까지 재발이 없다, 그런 이제 사례가 있고, 자궁경부암이다. 자궁경부암은 이제 1기다. 그럼 보통 수술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재발됐죠. 그래서 사르나브 하라 하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와 동시에 이제 비타민 C를 줬습니다. 주 1회 60g을 줬는데 재발이 없더라, 이런 거고. 췌장암에다 이제 반전이 같으면 수술 불가 상태죠. 항암 치료 권했지만 이제 췌장암의 항암 성적은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교차약 치료를 원해가지고 비타민 C 치료를 했지만 암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CT 결과에 암 진행이 없어가지고 암 수치가 계속 증가해가지고 환자가 이제 흔들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CT에 뭐 똑같아 하니까 다시 비타민 C 치료를 계속 했던 그런 경우인데, 이게 쭉 끝까지 뭐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여튼 발표되기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 성적이 좀 괜찮았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유방암은 이제 수술 항암하고 좋아졌다가 7년 후에 재발했어요. 7년 후에. 그래서 이제 재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죠. 그리고 또 좋아졌다 했다가 1년 후에 또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거부하고 비타민 치료만 받았어요. 아직까지 재발이 없는 상태. 두경부암은 이제 비인두암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아이인데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2년 후에 또 재발해서 또 재수술하고, 그런데 수술 전후에 메가비타민 C 요법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마치고 2년 동안에 주 1회, 그 다음 3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비타민 C를 꾸준히 투여했는데 5년 동안 재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뭐 호흡 곤란이나 연화장애, 목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비타민 C 요법으로 일본 생활이 건강한 상태까지 보존되었다는 게 비타민 연구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암 이외의 경우에는 만성 필요 굉장히 많죠. 그다음 당뇨, 혈소판 감소, 심근경색증, 또 심장마비, 그다음 여드름, 아토피, 근성, 천식, 그다음 감기독감, 구내염, 그다음 간염, 대상포진, 류마티스, 성기통 이런 것까지 비타민 C로서 효과가 좋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서의 비타민 C 치료는 물론 비타민 치료가 중요하겠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첫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는
식이요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치료. 그런데 현대학적으로 안 될 때 그때는 체중당 1.5g을 그러니까 뭐 70kg의 남자다 그러면 100g 주사 맞아야 되죠. 100g. 항암 치료와 병행할 때 항암 치료 중에 이제 저희 병원 대부분이 항암 치료 중이니까 그때는 30g을 맞습니다. 수술 전후에 10g이나 20g을 수술 직전에 맞고 수술하고 오면 또 맞고 이러면 상체 회복도 굉장히 빠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발 방지 목적으로는 이제 요 앞에 거 일맥상통한데 30에서 60g을 주 1회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맞습니다. 조금 지루한 감이 있어가지고 우리 기지개 한번 켜고 갈까요? 기지개를 한번 쭉 계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뒤로 앞으로 가면 잠좀 뺍니다. 미슬토는 겨우살이입니다. 겨우살이가 맨 처음 개발되기로는 간염 치료제로 개발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간암도 치료가 좋더라, 치료성이 좋더라. 그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암에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개발되기는 뭐 무려 80년 전에 개발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의 현대학 병원이든 대체학 병원이든 대부분의 병원에서 다 미슬토 주사를 놓고 있죠. 미슬토는 암 성장을 떨어뜨리고 살균질을 높입니다. 종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세 종류입니다. 오덱소, 아노비스크, 미스카도르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뭐 왜 다를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 같은 성분이에요. 같은 미슬토인데 회사마다 다 이렇게 나온 제품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슬토의 주 성분인 렉틴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먹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래서 뭐 미슬토를 달여 먹는다. 그거는 뭐 헛짓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먹는 미슬큐가 나왔습니다. 먹는 미슬토는 그 렉틴이 위에서 터지지 않고 장에 가서 먹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거기다 효모를 플러스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아요. 코이다는 암의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전이와 그 진행을 막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구해놓은 젤록시겐이라는 게 있는데 젤록시겐은 그 독일에서 개발된 건데 이제 그 로얄 젤리하고 코이단을 주 성분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효소나 영양소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액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흡수가 되어서 이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독한 술 한 잔 탁 캔 것 같은 확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셀레늄은 아주 최근에 지금 이제 불과 뭐 한 20년 정도 됐죠. 아주 최근에 암에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진 영양소인데 이게 뭐 면역 증강이나 뭐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3년도에 요 안 보이시죠? 2003년도 유럽의 암 학회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에는 의사가 현대의학, 한의학, 대체학을 동시에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술 항암 방아선 말고 뭔가를 대체학적인 추가를 뭐를 할까 할 때 이렇게 공식을 딱 만드는 거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치료하자. 그 셀레늄을 진단받아서부터 완치될 때까지 계속 주사를 맞든지 먹자. 아연은 수술 항암 방아선 할 때는 주고 회복할 때는 필요 없고 흉선제를 이제 수술 항암 방아선 할 때부터 해서 회복될 때까지 맞자. 미슬토는 회복기에 맞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유럽 암학회는 이렇게 정했는데
대한민국 암학회에서는 그 수술항암 방사선 중일 때 미술토를 놓습니다. 여기 이제 장기 추출물도 있고 이제 종합 영양제를 계속 먹어야 된다. 아미노산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공식을 딱 정해놓은. 그래서 우리가 수술항암 방사선도 공식적으로 하죠. 뭐 거의 뭐 의사의 제한은 조금 있고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수술 뭐 전이 안 됐으면 수술하고 전이 됐으면 항암 치료하고 공식이 착착 되어 있죠. 그대로 딱딱 대입하듯이 통합의학적인 치료도 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